안녕하세요. 경영학 박사 김용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그 비즈니스 모델 제너레이션에서 나인블락에 대한 작성 요령을 간단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건 이 책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벌써 나온 지 2010년도니까 이제 거의 10년이 다 돼가네요. 그죠? 잘 아시겠지만 이 책 내용을 보면 기존 책하고는 좀 다르게 참 이게 도식화도 잘 돼 있고 내용들이 좀 참신해서 무슨 그 자취책 같은 느낌의 디자인이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이 책이 좀 우수했었던 건 이렇게 그 경영을 한다고 하면 고민해야 될 내용들을 한 9가지 블록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좀 더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책이었었는데요. 사실 이 책은 두 분이 쓰셨죠. 경영 컨설턴트들인데 좀 재미나게 작성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책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9가지 정도의 그 사업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이제 구조화를 한 게 좀 독특했었던 내용이죠. 제일 먼저 여기 보면 이제 번호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사업 모델을 좀 구성을 할 때 이 번호 순서대로 하나씩 좀 쫓아서 살펴보면 훨씬 더 이해가 좀 쉬워서 이렇게 그 번호를 좀 붙이게 됐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팔 건가? 그래서 이제 고객을 좀 세분화해서 고객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면 고객을 분류를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그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밸류 프로포지션이 될 텐데요.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줘야 될지, 그리고 그들은 왜 우리 제품을 사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사고부터 시작이 되고요. 자, 그러면서 그런 고객에게 이러한 가치를 어떻게 전달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채널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고객과 우리 상품은 어떤 식의 고객과 관계를 좀 맺으면서 접근하게 될지가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그래서 고객 관계가 됩니다. 이때 우리가 취하게 되는 수익원은 어떤 항목으로 수익을 취하게 되는지를 좀 보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필요한 핵심 자원이 무엇일까요? 하는 부분이 이제 키 리소스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자원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번에 차별화해서 명확히 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들은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키 액티비티가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키 액티비티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까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협력사들과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고, 또 그 중에서 키 파트너는 누가 되는가 하는 부분이 이 키 파트너십, 핵심 파트너십이 좀 될 거고요. 이런 활동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구조화를 해서 이제 코스트 스트럭처가 되죠. 비용을 구조화해서 비용 구조, 어떤 내용들이 비용이 좀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한 장에다가 도식화를 해놓고 이렇게 전체 시각에서 한번 볼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요 나인블락이 많이들 사랑을 받았죠.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큰 시트에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1번 커스터머 세그멘트, 2번 밸류 프로포지션, 3번 채널, 4번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5번 레버뉴 스트림스 하고 6번은 그렇죠. 키 리소스, 키 액티비티, 키 파트너, 그리고 이제 키 스트럭처, 이렇게 9가지 정도의 내용들로 이제 세분화돼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워크숍이나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작성을 해보면 깊이 있게 하면은 뭐 일주일도 좋게 쓰고요. 또 간단하게 하면 또 그냥 간단하게 한 10분, 20분 만에도 쓸 수 있는 시트가 사실은 이 시트거든요.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좀 한정된 시간이니까 깊이 있게는 못할지라도 간단하게 이렇게 한 9블록에 대한 블록을 가지고서 개념을 갖고 그러니까 질문을 던져보면서 하나씩 좀 작업을 좀 해보시면 그래 전체를 쉽게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주로 우리가 뭐 써야 되지? 여기에다 뭘 써야 되지? 라고 하는 걸 고민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쓴다라고 생각하시고 작성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 아까 우리 커스터머 세그먼트죠? 자, 우리의 고객은 누구죠? 그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거죠? 이러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객과 어떤 유통관계를 채널을 확보해서 접근할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고객과 어떤 관계를 맺을 거고요. 이때 들어오는 수입은 무엇이고, 이런 수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로
핵심적으로 갖춰야 될 리소스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리소스에 따른 또 액티비티, 활동은 무엇인지, 그리고 키 파트너가 누군지. 그래서 이제 이때 들어가는 비용 구조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한눈에 놓고요. 아하, 우리 사업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 메시지를 이렇게 뽑아보는 거죠. 사실 이 내용은요, 창업하시는 분이 우리 회사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끌고 와서 차별화를 할 것인가, 경쟁력을 갖출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걸 보셔도 좋고요. 지금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하고 있는 회사도, 요런 9가지 블록을 가지고서 우리 사업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하던 회사라도 앞으로 이제 신사업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 해야 될지를 한번 보시는 데는 나름 통찰력을 좀 주는 툴이기도 하죠. 자, 요거를 조금은 간단히 하면 간단히 할 수 있지만 또 깊이 있게 한다면 지금 좀 더 이렇게 세분화돼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고객을 나눌 때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그리고 그 고객에는 지금 잠재 시장은 어떤 시장이고, 지금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유효 시장은 어느 시장이고, 이번에 목표로 하는 목표 시장은 어떤 시장인지 하는 거에 대한 것도 나누게 될 거고요. 고객 가치도 조금 더 세분화한다면 우리가 고객에 주는 가치는 뭔데, 고객의 이름으로 그것은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이 상품과 서비스로 조금 더 정리해 본다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그 가치를 제고하는 와중에 우리가 내수에서 또 해외에서 채널을 갖고 있는 것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런 우리 상품은 고객과 어떤 릴레이션십을 가지면서 고객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영역도 있을 거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동화하는 영역도 있어. 이게 셀프가 자동화하는 무인 제품처럼 이게 자동화하는 영역 같은 거고요. 자판기 같은 거겠죠? 함께 하는 것은 코크리에이션이라 그래서 서로 아까 말씀드린 SNS 할 적에 서로 이렇게 만들어서 먹어보고 또 그거 보고 또 흉내내보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그거 보고 막 이러면서 그 가치가 점점 커지잖아요. 이게 이제 함께라는 내용이고, 단지 이제 고객한테 팔고 고객 사고 하는 정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개별 영역의 릴레이션십이다. 이렇게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들어가는 수익원, 그리고 매출과 우리가 지금 현재 매출 구성, 또 앞으로 가고자 하는 매출 구성의 비중, 이런 걸 한번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리소스는 물적 자원, 지적 자원, 인적 자원, 재무 자원 등으로 이루어질 텐데, 이 중에서 핵심이 되는 자원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액티비티는 이제 가치 사슬이잖아요. 그래서 R&D하고 구매하고 생산하고 유통하고 판매하고 AS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 액티비티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는 누구고 그 파트너들과 어떤 역할 관계를 맺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을지, 이럴 적에 이제 비용 구조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 구조가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런 것을 세분화해서 살펴보신다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고 지금 상황에서 이걸 하나 또 볼 수도 있고요. 앞으로 3년이나 5년 뒤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도 또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용도를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깊이 하면 또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쓰면서 계속 스터디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볼 때 이런 캠퍼스 9블락을 가지고 캠퍼스를 좀 그리게 되면 이렇게 디맨드 사이드 또 서플라이 사이드 차원에서 전체를 펼쳐놓고 나서 요즘 이슈가 되는 게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이제 패스트 분석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거시 환경 분석, 그리고 이제 경쟁 환경 분석 등등을 요 그림 속에서 이제 같이 접근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훨씬 더 내용 회의가 잘 다이내믹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씩 이렇게 기회가 되실 때 한 번씩 좀 작성을 해보시면 독특한 체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